네, 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도 타이제 미단에서 한번 대국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흑번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영상 올렸을 때 BJ림님께서, 네, 인생타의 선배님께서 아일랜드에서 봐주고 계시는 BJ리님께서 타이제 1단에서 잘 올라가질 못하셔서 방향 감각하고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이제 미단이나 4단 대국에서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뭐 그냥 제가 잡담을 하기 전에 바둑에 대한 걸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바둑은 오랜만에 강의 모드로 들어가서,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바둑 할 때 지금 1단이시면은 기본기만 잡아도 금방 올라가실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냥 바둑은 두 개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하나는 부분적인 전투. 지금 제가 전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은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거를 잡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거는 이제 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면은 백이 여기 단수 치면은 이 돌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늘어놓으면은 이제 두 집이 있는 겁니다, 이 돌은. 왜냐하면 백이 이쪽에서 이렇게 입구자를 해도 흙이 여기를 막아갈 수가 있고, 백이 이쪽을 두면은 뭐 이런데 나를 눈목자로 달리면 근거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이 백돌 밑에 돌은 뭐 죽을 돌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눈목자 정도로 가주면, 혹은 한 칸 더 가서 사다리 벌림 정도 해주면 근거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가 잡히면 큰 자리 가고, 그게 다예요. 바둑의 컨셉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메시지 하나 드리는 거는 부분적인 전투에 집중해라. 언제까지? 근거가 잡힐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이쪽은 막겠다는 거죠. 그냥 이럴 때 끊기지 않는 행마, 이렇게 해서 끊겼을 때 행마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커팅 포인트, 돌이 내가 끊을 수 있는지, 상대가 끊을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행마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돌들이 서로 충격이 받을지 않을 때까지, 충격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걸 보고 연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끊기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여기를 두면 그때 뭐 젖혀도 되고 손을 빼도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지금. 쉽죠? 두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채널을 좀 명을 좀 바꿔봤어요. 영어 바둑 채널은 바둑닥터가 맞는데 한국어 바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둑닥터로 해놓고 사실 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뭐 라디오처럼 그냥 운영을 하려고 일단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에 옛날에 제가 그 채널을 만들 때, 일단 손을 뺄게요. 고스트 바둑왕 채널로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지속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사실 거기서 유입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 그 바둑하고 연관돼서 좀 추천이 대부분 고스트 바둑왕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국을 하시는 분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만화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고스트 바둑왕을 좀 닫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채널명도 바둑라디오로 바꾸고 그냥 뭐 한번 편하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날일자를 갔는데 백이 걸쳤을 때 제가 받았는데 뭐 이쪽을 협공 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여기를 협공을 가도 돼요. 백이 뭐 안둔 쪽을 그냥 때려서 다시 전투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투라는 게 나왔을 때 방금 부분적인 전투하고 또 큰자리 가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전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렇게 돌이 부딪히는 전투,
그럴 때는 핵마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뭐 붙이면 젖혀라 이런 로직 같은 것들, 네, 컨셉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돌이 건드리지 않는 전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3-3을 파면 바둑에서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여길 들어가서 상대가 어떤 쪽을 받아갈지 일단은 물어봐야겠죠. 이러면 이제 이쪽을 다 포기를 한 거죠, 백은. 그러면 이 돌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끼워 이어야 되고요, 보통.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바둑을 네, 컨셉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1단에서 2단 가는 거는 뭐 제 거 옛날에 찍어놓은 강의들도 있고요. 포석하고 관련된 거 좀 찍어놓은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 컨텐츠가 너무 많죠, 사실. 네, 제 거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찍어놓으신 컨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 보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좀 더 팁을 드리자면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뭐 술기 공부, 사활이나 뭐 수상전 그런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사활을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면서 봤는데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여기 사활이 조금 걸렸네요. 여기를 둘 때 이분 잘 두신다. 어제부터 왜 이러죠? 자, 지금 여기를 이쪽 사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걸 막으면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사활이 좀 걸리는 모습이죠. 네, 사활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쪽을 늘면은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두 점이 좀 뜯어 먹힐 확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술길 해보니까 문제는 없네요. 자, 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화는 두다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분이 대국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분적인 전투에서 손을 빼려고 해도 사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 네, 그걸 말고 그냥 정보로만 바둑을 두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바둑을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싸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투가 돌이 부딪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백이 근거를 잡아야 되고, 근거를 잡으면 뭐 이런 데를 둬도 할 게 없어요. 백이 안 받으니까. 그러면 넓은 데로, 지금 넓은 곳은 하변이 일단 넓고요. 여기도 넓어요. 이쪽도. 백이 협공을 가면은 이 돌이 뭔가 집이 좀 지어지는 느낌이지만 제가 만약에 먼저 이런 데를 두면 다 부셨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크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넓은 자리에 가서 부분적인 전투하고 또 부분적인 전투가 끝이 나면 다시 큰 자리로 전환하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부분 싸움을 잘하고 큰 자리를 더 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집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원리적으로만 들으면 쉽긴 한데 뭐 근데 이것만 이 로직만 가지고 두셔도 아마 게임 퀄리티가 확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사실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야, 근데 이런 수를 두실 수 있다. 와, 이거 되게 엄청난 수인데. 일단 이 돌이 막히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근데 뭐 가끔 가다가 2단에서 두다가 AI를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처음에 기획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AI를 만나면은 뭐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쪽 안에서 일단은 살아야 되고요. 백이 물론 이 두 점을 버리면은 사실 이쪽에서 영향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두는 걸로 봤을 때는 정석 선택이나 AI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 수만 아주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분이 뭔가 좀 눈치를 채신 것 같기도 하고 판수가 26,000판을 넘게 두셨는데 엄청 침착하게 두십니다. 네, 보통은 판수가 많으신 분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긴 하거든요. 자, 지금 뭔가 열심히 둬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좀 얻으실 수 있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저로서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백은 어느 한쪽을 늘어야죠. 늘면은 저는 이쪽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고 백은 하변을 가면은 이제 아직 긴 바둑이 되겠죠. 자, 일단은 좋아요. 이쪽에서
근거를 뺏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체로 죽는 돌은 아닙니다. 막는 게 선수이고 그리고 입구자 가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죽을 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엄청 신중하게 두시네요, 오늘 상대분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채널 운영은 당분간은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다시 시작한 지. 네, 그래서 그냥 뭐 라디오처럼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현재 학원을 휴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을 다시 오픈했을 때 컨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영어 바둑 채널과 한국어 바둑 채널도 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봐주시는 이제 층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좀 제가 할 수 있는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으로 채널을 한번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많지 않더라도. 네. 자, 지금 장고가 길어지고 있네요. 백이 사실 이수로는 원래는 한쪽을 늘어야 돼요. 늘어서 제가 살게끔 도와주고 그리고서 손을 빼는 게 원래는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이쪽을 왔기 때문에 지금 백이 막는 게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단점이 많아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전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자리 잘 가고 또 부분 전투를 잘 하려면 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분전에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둑은. 그걸 이제 흔히 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상대가 둘 때 내가 여기를 두고 상대가 뭐 여기를 두고 이런 부분들. 네. 방금 여기도 술기죠. 사활 같은 게 나오면 백이 여기를 나왔을 때 이쪽에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 전에 백이 날일자 오기 전에 제가 손을 뺐었죠. 사활에 대한 부분이 일단 결국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뛰었는데 백은 일단 이쪽을 돌봐야겠죠. 이 돌을 꼭 돌봐야만 문제없이 이 바둑을 지속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뭐 보시는 것 중에서도 뭐 요구사항이나 뭐 BJ리님처럼 네, 궁금하신 거 그냥 그런 거를 말씀 주시면 그냥 제가 편하게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둑에 대한 팁을 약간 드렸는데 이 정도 팁만 드려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처음에 채널명을 지을 때 바둑닥터로 지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뭐 바둑 카운슬러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네, 이거는 좀 심하죠. 지금까지 바둑으로 이제 도움을 드린 분들이 많고 실제로 바둑 개인 레슨을 하거나 뭐 한국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에서 저한테 개인 레슨 받는 분들 또 학원에서 이렇게 레슨 받는 분들을 바둑을 점검해 드리는 역할을 사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바둑 닥터로 지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소통하는 곳이고 좀 채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 채널은 좀 지금 그냥 제가 운영하고 싶은 약간 라디오처럼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채널명을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자, 일단 결국 이 돌을 이렇게 버릴 거면 붙이는 게 득이 없죠. 지금은. 네. 그리고 붙였을 때도 상대가 둘 수 있는 수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술기라고 하고요. 술기라는 것도 기본 그 행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젖히고 뻗고 늘고 끊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유추를 해서 하는 거를 술기라고 하죠. 흔히. 자, 지금 이 돌이 위험해졌죠. 오히려 백이 수비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중앙으로 쭉 뻗어나가면은 백이 이제 위험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좀 대국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상대분께서 굉장히 침착하게 열심히 두십니다. 지금 설마 제 채널을 보고 제 아이디를 알고 계시진 않겠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자, 뛰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뭐 이쪽 끼워 있는 거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여기를 이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를 하나 늘고, 이제는 백이 쌍립을 쓰면 하나 늘어서 그냥 상변을 다 받아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머리 자리 있죠? 이 두 돌들 같이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냥 쭉 나와서 공배를 만들고, 여길 띄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띄었을 때 나가 끊는 거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쪽을 나가 끊는 거는 이 돌은 이제 썩은 돌이거든요. 이 돌은 먹어봤자 두세 집밖에 안 되고, 여기 백이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돌, 이 머리 자리, 여기서 행마가 이루어져야 돼요. 밀거나 나를자. 나를자를 뒀을 때 나가 끊는 게 신경이 쓰이면은 밀어서. 행마를 정할 때는 끊기는 거랑 연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끊는 거에 상대가 끊거나 내가 끊는 거에 뭔가 타격을 받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행마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돌은 머리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거가 거의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여기 한 집 있고 이쪽에도 터져 있죠, 돌이.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백이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백은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여길 뛰지 않으면, 그쵸, 흙이 여길 뛰었을 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붙일 수도 있었고요. 방금 백이 뛰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안전빵으로 두면은 뛰어나도 되긴 되는데, 여기 미는 것들이 선수라서 요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집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뛰는 거 여러가지 제 권리들이 있고요. 이걸 치받아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돌이 거의 6개가 늘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험도 있어요. 여기도 막는 거 선수고, 입구짤 가고 여기를 호구 치면은 아무 때나 두 집이 나죠. 그러면은 이제 큰 자리로 향합니다. 쉽죠? 네. 쉽습니다. 사실 바둑에 대한 원리 자체는. 네. 근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보는 재미가 다른 스포츠보다 좀 덜한 느낌이 있다고 제 스스로 느끼는 부분은, 이 고수들이 수를 읽는 그거를 이제 몸동작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보고 있으면은 스스로 되게 멋있다, 현란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바둑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뭐 어떤 수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뛰지 않고 여기를 나가 끊지 않은 이유들, 네, 이쪽을 끊으면은 저도 단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좀 덜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이잼이나 뭐 한큐 바둑이나 제가 도도 많은 분들이 보지만, 구단으로 대국을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뭐 세계 챔피언들이나 누가 구단들이 대국을 하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팅에 대한 좀 그런 재미가 좀 섞여 있죠.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즐기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런 수와 관련된 거, 네. 그래서 바둑은 가르치는 마켓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본인이 제일 좀 즐기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어린아이들한테 교육 쪽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바둑으로 인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 즐거움, 네, 그런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인들도 대부분 누군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축구에서 뭐 메시가 드리블을 한다거나 뭐 호나울두가 드리블을 한다고 하면은 팬심 같은 게 생기는데, 바둑은 예를 들어서 뭐 월드 챔피언들이 누가 둔다고 해도 와, 이 사람 멋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많이 같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뒀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티칭 마켓이 좀 다른 스포츠보다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살았죠. 여기서 좀 안전하게 살았는데, 사실 이쪽 중앙을 뛰어도 사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을 쭉 나와서 지금 저의 미션은 이 돌을 안전하게, 네, 두 집을 내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쪽은 백이 여기 3-3을 들어오면
귀를 내주고 다시 변 쪽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여기 두 칸 벌리는 거 그리고 귀 쪽에 막는 거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은 하변 쪽에 벌리는 거 이 한 점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두 집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제가 쉽게 두고 있는데 돌을 잡으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수를 두면 되겠죠. 이쪽을 끊어간다든지 해서 백돌을 갈라놓고 네. 그때 기회가 오면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잡으려고 두는 바둑은 아니니까요. 자, 일단 상대가 제 집을 없애가는 전략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두 칸을 떼어서 여기에다가 근거를 잡아주고요. 혹여나 이쪽에서 한 집이 나더라도 이쪽에 그 보험이 있죠. 저는 자, 지금 상대분이 제 집을 깨러 왔습니다. 이때는 이 돌을 근데 이게 사실 좀 제가 막은 게 약간 경솔하긴 했어요. 네, 일단 막아서 한 집을 내고 상대가 한 집을 파워하면은 중앙에서 한 집을 더 가져가는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분적인 전투에 집중을 하고, 흔히 저희는 그런 부분적인 전투를 정석이라고 부르죠. 네. 정석대로 돌아해서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교육할 때 쓰는 방법은 사실 외우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기고 그걸로 끝이다. 그냥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합니다.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심심하고 머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 정석이 끝나서 서로 근거가 잡혔을 때 큰 자리로 가면 됩니다. 큰 자리는 그냥 넓어 보이는 자리, 손바닥이 들어가는 자리. 뭐 BJ리님은 지금 영어 채널에서도 보고 계시니까, 영어 채널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렸죠. 큰 자리 어떻게 가는지 강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끼우는 맛이 좀 있어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돌을 이제 억지로 잡으러 오면, 여기 하나 뜰까요? 억지로 잡으러 와서 상대가 무리를 하면은 그때 이제 돌을 잡는 겁니다. 처음에는 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전투를 한다는 마인드로. 네. 여기서 집을 내주면은 집을 받아가는 거고, 아니면은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 안형들이 숨겨져 있죠. 눈으로 볼 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데를 이제 밉니다. 이런 데를 밀어서 뛰어나가자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술기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기본적인 힘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활이나 뭐 수상전, 행마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럴 때 잘 두기 위해서죠. 이걸 두고 이어야겠죠. 뭐 먹거나 이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붙이면 이 돌이 도망가다가 뭐 이미 사실은 죽었는데 여기가 튼튼해서 설령 이 돌을 못 잡아도 백이 이쪽에서 다시 데미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쪽 여기에 집이 나게 되고요. 네, 이런 맥점 같은 게 결국은 필요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전투에서 사실은 필요한 기술이 훨씬 많습니다. 바둑이. 네. 자, 오늘 보니까 홍콩은 날씨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23도네요. 햇빛도 쨍쨍 비치는데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서서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확진이 많이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거의 그냥 일반 감기다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홍콩은 아직까지 좀 많이들 조심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 밀어놨어도 이쪽에서 근거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서도 잘못 두면 죽는 거죠, 이 돌이. 네, 결국은 부분적인 전투에 대한 기술은 계속해서 꾸준히 연마를 해야만
늘 수 있는 거죠. 그냥 볼 때는 쉽지만 이게 막상 직접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인다는 거. 네. 그러고 그냥 늘 이어주면은 두 집이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집이 많죠. 상대 입장에서는 집이 없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바둑에서는 집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네. 여기도 결국에는 사활이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안영을 좁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해서 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잘못 두면 여기도 죽어요. 이 돌도. 네, 이 돌도 잘못 두면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조금 욕심부리긴 했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해놔도 됩니다, 사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활도 사실 쉬운 사활은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두면 살 것 같이 보이는데, 찌르고 이을 때 치중 가면 죽어요. 막을 때 여기를 젖혀서. 자, 여기를 둬야만 빅이 납니다. 이걸 둘 때 이쪽을 넓혀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살기만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집이 좀 부족하죠, 많이. 이 돌도 아직 못 살아 있다는 거. 네. 그러고 102도를 살릴 때 끝내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2도를 안 살리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젖히고 젖혀서 두면 되는데 지금 살으려고 왔죠. 여기는 막으면 안 돼요, 이제는. 100이 만약에 이쪽을 치중으로 왔으면 제가 102둔 자리를 두면은 안에서 빅이 납니다. 네. 한번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네, 풀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돌은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아직도 이 돌은. 네. 결정적으로 레벨이 이제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재미로 보려고만 하면은 뭐 사실 공부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기력 상승을 목표로 두고 있으면은 사실 트레이닝 하는 거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거스를 수 없는 술기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상대가 안 두면 제가 찌르고요. 넘어가겠죠. 그때 이 자리를 파워를 하면 두 집에 안 나는 거죠, 100이. 네. 자, 오늘은 근데 상대분이 너무 열심히 두시니까 제가 좋네요, 오히려. 네. 이렇게 열심히 두는 경우가 보통 없는데 뭔가 제 채널을 보셨을 것 같진 않고 자, 어쨌든 이쪽에서 전투가 끝나면 오늘은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제가 잘 둬서 잡는 게 아니에요. 상대분이 무리를 해서 잡는 거지 제가 잘 둬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상대가 무리를 하면 가만히 있다 펀치를 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 술기가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눈 감고 펀치를 휘두르 오는 거랑 똑같아요. 네, 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뭔가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수를 찾고 계신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뭔가 없는지 술기를 지금 쉬워 보이지만 이 안에서 수를 찾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돌이 살아가서 분명히 공격을 먼저 왔는데 제가 선수까지 잡으면 다시 이쪽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돌을 잡는 건 내가 잘 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제가 말씀드린 퍼포먼스, 부분적인 전투를 하고 큰 자리 잘 가고 잘 하다가 상대가 집이 없어서 뭔가 내 돌을 잡으러 오거나 무리를 했을 때 그때 KO를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쪽에 끊기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 뚫고 나가면 단점이 양쪽이 생기죠. 네. 이 돌은 사실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두 점이 살아가지 못하게 제가 확실하게 해놓은 거고요. 자, 지금 이쪽에서도 수읽기를 해보면 잘 안 돼요. 얘는 살아있고 두 점은 이미 죽어있고. 그러면은 뭐 여기를 잡으러 가도 이쪽을 먼저 잡으러 가볼게요. 보여드린 대로. 넘으면 여기는 이미 옥집이고 이쪽에서는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를 파워를 해서 죽었죠? 돌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다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둘, 여기도 사실은 지금 걸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여긴 일곱, 혹시 상대분이 기회를 주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돌을 거두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지금 끊었는데 끊은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이미 두 집이 나 있고 이 두 점은 죽었고, 그러면은 지금 잡으러 가볼게요. 여기에 이제 컨비네이션이 필요하죠. 이쪽에서는 둘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이걸 둘 때 두 점을 끊어도 되고, 하나, 네, 둘, 좀 멋있는 걸로 보여드릴까요? 넷, 멋있는 수로, 여섯, 가급적이면. 자, 여기서 좀 멋있는 수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딱 치고 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하고 여기를 잇겠죠? 이 세 점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를 끊어봤자 어차피 치고 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쳐도 되긴 되는데 좀 더 멋있는 수로 약속드린 대로 여기를 끼워서 양단수를 주면서 딱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돌이 잡히게 됩니다. 아, 오늘 제가 좀 너무 잔인했네요. 바둑적인 거를 설명을 오랜만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깊이 들어갔어요. 바둑에 대해서. 여섯, 일곱, 자, 상대분이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티칭 게임을 받았다고 오늘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 자, 이제 돌을 거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좀 괴롭죠, 두기가. 여덟, 네, 이건 뭐 아무데로나 두도 됩니다. 자, 이젠 던질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자, 로직은 쉽죠? 뭐 하나, 오늘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넷, 이해를 해주고 두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선생들마다 뭐 요즘에 바둑 채널 너무 잘 돼 있죠. 제가 하는 말고 여기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는 바둑 라디오 말고도 강의로 돼 있는 그 유튜브 매체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둘, 네, 셋, 각자 선생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여덟, 아홉, 본인이 맞는 곳을 사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대분께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 가셨네요. 어쨌든 열심히 도주셔서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혹여나 제 채널을 보시면 그냥 기분 좋게 티칭게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는 뭐 바둑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채널명을 좀 바꿔봤다는 거. 네, 그리고 제 채널명처럼 일단은 라디오처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좀 지속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중에 혹여나 제가 다시 학원을 오픈해서 바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좀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그냥 재밌게 보시고 혹시 뭐 이해 안 된 부분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부분 BJ리님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냥 아무 의견이나 댓글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